반말 비속어 허용이 시대에 따라간다고? 나이 40줄인데 아직 중학생 티를 못 벗었네. 저는 운영진이야말로 서윗 영포티라고 생각해요. 요즘 막 욕설이나 비속어나 반말 같은 거를 패시브로 사용하는 10대, 20대들을 따라가야 하는 게 요즘 추세를, 요즘 시대를 따라가는, 오히려 시대를 놓치지 않는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운영진이 서윗 영포티 같아요. 선비처럼 존댓말 쓰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서윗 영포티가 아니고, 놀이터에 경찰, 검사, 판사 지켜보는 중, 그런 느낌이죠, NBA 매니아가. 일단 1부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NBA 매니아가 이제 게시창이 났어요.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NBA 매니아는 원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십선비 사이트였습니다. 십선비가 그렇게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비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때 NBA 매니아 활동을 했었죠. 저는 2010한 3, 4년? 그 정도 때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 탈퇴된 아이디를 아까쯤에 한번 찾아보는데 2013년인가 4년,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넘게 전이죠. NBA 매니아 사이트는 거의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그때 NBA 매니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반말이 금지됩니다. 이거 했어? 바로 경고.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저격 금지. 여기서 저격은 누구님 진짜 X 같은 소리 하시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르브론 제임스가 별로다라는 글을 썼어, 흑자가. 그럼 다음에 내가 새 글을 파서 흑자님 그건 아니죠, 이것도 저격이에요. 그거 자체가 규칙 위반, 경고. 경고를 뭐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충 3번 경고 당하면은 활동 중지.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활동 중지를 당했는데 뭐 욕을 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격. 왜냐면 누가 르브론 욕을 해서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뭐 저격이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저도 탈퇴 처리가 됐는데, 제가 그 당시 NBA 매니아에 가장 꼴받았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있죠. 그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년인가 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인지 2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앱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할 때 1, 2년마다 무슨 연락이 오잖아요. 이메일로 오든지 뭐 팝업이 뜨든지 해서 뭐 개인정보를 뭐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 원래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NBA 매니아가 그런 법을 하고 강퇴 처리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재가입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강퇴 처리된 사람들의 이메일, 그 다음에 IP 주소를 근거로 한 아마도 집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게, 왜냐면 제가 아이디가 하나가 이제 강퇴 처리가 됐을 때 다른 이메일로 제 컴퓨터에서 가입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중 가입이라면서 바로 아이디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개인정보법 하고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NBA 매니아에 그게 상당히 꼴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2년, 3년이 막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가입을 했는데도 이중가입이라면서 거부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사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NBA 매니아는 솔직히 말해서 선민의식이 됐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그랬었고 운영진도 그게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아스카님, 그런 분들한테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다른 커뮤니티들은 다 개 차반인데 우리 커뮤니티는 이렇게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되게 착하고 뭔가 진취적인,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커뮤를 하고 있음, 이런 선민의식이 존나 느껴졌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헌법을 X가라하고 그렇게 개인정보를 몇 년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밴을 할 수가 없죠. 2년이 지나면 밴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보를 폐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좀 꼴받았었고요. 근데 뭐 나중에 한 5년도 넘게 지나가지고 뭐 아이디를 하나 뚫긴 했어요. 그때 뭐 아마 뭐 패드 같은 걸 사서 패드로 했었나? 그러니까 뭐 그걸로는 됐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글 같은 거 많이 쓰지 않고 눈팅 위주로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봐왔는데 NBA 매니아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게 보통은 DC, 뭐 MLB 파크, 그다음에 뭐 아이러브 사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유명한 커뮤들. 그 커뮤들에서는 반말한다고 잘리지 않잖아요. 저격한다고 잘리지 않고 그냥 누군가한테 욕을 하면은 뭐 고소당해서 그 지 알아서 지가 변호사 써서 방어를 하든지 그 뭐 지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커뮤니티에서 그 정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NBA 매니아는 마치 북한처럼 운영진들이 이래라 저래라를
존나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커뮤니티를 하던 사람들, 저처럼 DC를 하던 사람들이 가입한 다음에 안녕하소 막 이러면서 반말해가지고 경고 한번 쳐봐도 누가 뭐라고 썼는데 에이 그거 아니지 또 경고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룰을 잘 몰라서 그랬네요, 이 경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컬이 요즘에 좀 별로인 듯 색을 파서 누구님 그건 아니죠, 저격으로 3아웃, 영구 강퇴, 이 자리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NBA 매니아 사태에서 운영진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많이 꼴받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NBA 매니아가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없었던 이유는 이 문화 때문이고, 이 문화 내에서 마치 북한처럼 운영진들이 사용자들을 징계 내리고 쳐내고 가입을 못하게 하고 영구 강퇴시키고 했던 짓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젠가 NBA 매니아 들어가서 공지를 보니까 이제 반말도 허용하고 욕설도 허용을 하겠대. 저격도 해도 된대. 어그로 끈다고 뭐라고 하지 말래. 오히려 끌어도 상관없대.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30들의 유입을 위해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사이트를 틀딱 사이트로 인식하고 들어오지 않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이트 운영이 좀 어렵다, 우리가 서버비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꼴받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꼴받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NBA 매니아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운영진 너희들이 씨발 강퇴를 존나게 시켰잖아. 너희들이 영구 강퇴를 씨발 몇만 명을 쳐 먹여놓고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이 지나도 재가입도 못하게 그렇게 쳐 막아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라는 게 뭔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뭔가 좀 차근차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선비 사이트에다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사이트였어. 이러면 진입 장벽부터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선비 사이트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퇴를 많이 시키지 않고 강퇴를 시키는 징계 수위를 좀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확 바꾼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음 20대 받아야 됨 이러는 게 뭔 개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안 그래도 NBA 매니아에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3, 40대가 주축일 것 같아. NBA 매니아 사이트에는 50대 이상도 꽤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틀딱 쉰내나게 커뮤니티질을 하니까 20대들이 와서 쉰내 맞고 도망가 버리니까 쉰내 좀 줄일게요 라고 들리는 거야. 실제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실제로 NBA 매니아의 운영진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3, 40대 유저들이, 5, 60대 유저들이 듣기에는 너희들 때문에 쉰내가 나서 1, 20대가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바꿀게 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씨발 문제가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남 탓하는 느낌. 그 남이 심지어 자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맨날 존나 현명한 척하면서 초장문 글은 지게 많이 쓰더만. 여태까지 NBA 매니아에 쓴, NBA 매니아 운영진들이 쓴 글이 씨발 8만 대장경이야. 나는 거기 가면은 공지도 읽기가 싫은 게, 공지가 존나 길어요. 기본 공지가 10페이지 20페이지씩 들어가. 글을 씨발 길게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DC에서 한 필력 날렸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길게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 포인트만 팍팍 주면 되지. 공지가 존나 길어. 이번 공지도 뒤지게 길어요. 한번 슬쩍 한번 보고 와볼까요? 이게 아스카라는 이 운영진인데, 이 사람이 원래 맨날 아이돌이나 에반게리온의 그 아스카 그 사진이나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들 사진 같은 걸로 푸사로 해놨었어. 근데 바로 운영 원칙 바뀌자마자, 이게 지금 비키니거든요 지금. 뒤에 이제 가 조금 이렇게 보여가지고 안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걸로 바꿔버리더라고. 이게 좀 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 위선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에서 본 사람 중에 손에 꼽는 정말 선비였거든요. 완전 바른 얘기만 하고 본인 일상생활 얘기할 때도 막 산책하고 왔습니다 막 이러고 막 엄청 선비 같은 얘기만 하더니, 운영 이거 바뀌자마자 바로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들이 뭐 운영진 어쩌고저쩌고 질문하면은 그 밑에다가 지금 막 반말로 댓글 달고 있고 막 이래요. 아니 10년 넘게 NBA 매니아에서 그럼 선비질 했던 게 되게 위선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NBA 매니아 사이트가 어떻게 변하든 자기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변하시면 돼요 라면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NBA 매니아 운영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걔도 선도하려고 그러고 이쪽 방향으로 막 이끌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NBA 매니아 사이트의 방향성이 DC처럼 바뀔 것 같으면 알아서 냅둬야지. 김유식이 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김유식도 그냥 놀다 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도 사실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운영진이 쓴 글 좀 한번 볼게요. 운영진이 뭐 직접 처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방침 뭐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운영 참여를 이용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뭐요 왜 줄었어? 길었는데. 여기 이분 거 한번 볼게요. 막 더럽게 똑같네 뭐 이렇게 짤 올려놓고, 어차피 여기 운영진이 원하는 2030은 저렇게 길게 주저리 쓴 공직을 읽을 능지도 안 된다는데, 아 사진 속의 욕설이요, 침묵을 위한 거예요. 침묵이요. 운영자가 이렇게 하면 침묵이 다져진다고 하던데요. 이런 글을 왜 쓰냐면, 아니 어린 친구들 유입을 위해서 그렇다고 자꾸 변명을 해버리니까. 공지 게시판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게 먼저였어요. 홈직 있게 쓴 거죠. 뭐 최고 운영자 홈직입니다. 보면은 뭐 4050이 주력인 사이트입니다. 뭐 쉰내 난다 틀딱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긴 하네요. 45세에서 54세가 이렇게 많은 사이트는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무슨 난치고 이런 사이트 아닌 이상. 뭐 반말 욕설 비속어 전면 허용. 우리 모두 이해했으면 하는 점은 2030 세대가 사용하는 반말이나 음슴체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고 2030이 아닌 세대에게 존댓말이 그러했듯 그들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 그들에게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당연한 듯 주어진 공용 어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치고 있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왜 쓰는 거야? 나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봤거든. 그냥 대제목만 몇 개 보고 그냥 넘겼는데, 이거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막 갈치려고 하는 거야? 뭐 교수님이야 선생이야 뭐야 훈장님이야? 뭐 이렇게 갈쳐? 그러니까 지금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2030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들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거라서 내가 이렇게 알려줘야지만 너네가 이해할 거라 뭐 이런 마인드인 거야 뭐야. 이거 정말 진짜 선민의식 개되는 것 같아. 아니 이런 글을 왜 쓰냐고. 대체 의도가 뭐냐고. 이런 글을 쓰는 의도가.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건데요, 그 이유는 4050 세대가 뭐 잘 모르는 2030 세대는 이렇습니다. 이걸 왜 알려줘 네가. 사람들이 알아서 알겠지. 아니 커뮤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씨발 다른 커뮤도 하고 다른 데 뭐 유튜브도 보고 다 할 거 아니야. 유튜브도 반말이 기본인데 알겠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쳐 쓰는 거야 길게. 그냥 나였잖아. 반말 욕설 비속어 전면 허용. 안녕하세요. NBA 매니아 최고 운영자 흑자일스입니다. 앞으로 반말 욕설 비속어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꼬우면 꺼지세요. 반말 욕설 비속어 허용하는 이유는 은근슬쩍 돌리는 새끼들이 더 꼴받기 때문입니다. NBA 매니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십선비들이 어차피 말투만 근엄하게 할 뿐 돌리는 데는 다른 사이트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DC처럼 반말 욕설 비속어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C 같은 경우에 누가 이상한 글을 쓰면 병신 같은 소리 하네 하고 말 것을, NBA 매니아는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개 삐로리 같은 것이요. 그럼 밑에 있는 다른 선비가 삐로리라는 것은 혹시 이러한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개신 짓을 하기 때문에 반말 욕설 비속어 없어도 어차피 서로 돌리고 싶고 맛보고 영을 떨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말 욕설 비속어 허용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처하면 될 거 아니야. 뭘 이렇게 갈치고 자빠졌냐고. 어그로 취급 금지 재시행. 그러면 옛날에 이걸로 다 이거 징계 받아가지고 강퇴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꼴받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도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어그로인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그로는 뭐겠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5만원 쿠폰 이런 건 누가 봐도 어그로가 맞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누가 정말 NBA를 모르는 사람이 근데 르브론이랑 커리랑 누가 더 잘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어그로라고 강퇴를 시켜요 사람을. 그랬던 사이트에서 이제 어그로 취급을 하지 말래. 어그로 취급 금지.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관심법이 있는 것처럼 누가 어그로를 끌었는가, 이 마음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강퇴다 이
막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그로 취급 금지염. 잘 몰라서 묻는 질문글에 핑거프린스 취급 자제. 그러니까 제가 이 운영진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드릴까요? 님들이 바로 규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님들이. 어그로 취급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핑거프린스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니들이 이 사람들의 자유와 이 사람들의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를 님들이 규제를 하는 거라고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한다는 게 씨발 뭐냐고.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이트를 만들 것 같으면 누가 질문글을 올렸는데 핑거프린스라고 하든지 말든지 냅둬야지. 누가 어그로 글을 썼는데 어그로 그만 끄세요라고 하는 글을 쓰든지 말든지 냅둬야지. 어그로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씨발 규제잖아. 이렇게 바뀌면 사이트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양질의 글이 저질 글에 다 밀려서 짜증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질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없고 소식이나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깊이 있는 양질의 칼럼 등이 매니아를 지탱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모든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다수 유저 간 정보 격차가 없는 시대로 변모하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양질은 달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글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어졌기에 공급자도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왜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실제로 NBA 매니아에서 양질의 글들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 자료 같은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래는? 보시다시피 예전에 뭐 우리 사이트에서 양질의 글을 잘 올려주시기로 유명한 누구님이 글을 쓰시면 조회수가 이만큼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글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해주면 모르겠는데, 질문하고 답변이 다르잖아. 질문은 뭐야? 양질의 글이 저질 글에 밀려날 것 같다잖아. 근데 왜 답변은 양질의 글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졌습니다가 답변인 거야? 질문과 답이 다르잖아. 이 질문의 의도는 양질의 글을 보고 싶은 사람인데 저질 글 때문에 밑으로 밀려난다는 걸 의문을 갖는 건데, 양질의 글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는 답변이 뭔 소리야 대체? 이럴 거면 그냥 DC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물며 DC에서도 DC처럼 채팅 치듯이 새 글을 파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양질의 글은 추천을 많이 받고 개념글에 올라가고 일간 베스트에 올라가요.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아? 이 질문에는? 님들, DC도 개념글이 있고 일간 베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이제 새로운 유입들이, 저질의 유입들이 많아진다고 그 사람들이 글을 존나게 싸댄다 해도 양질의 글들은 추천을 많이 받고 추천 게시판으로 옮겨져서 그런 양질의 글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이 달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양질의 글이 이제 니즈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글들이 뒤로 밀려나는 거는 성공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뭔 소린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그로는 어떻게 없애나요? 어그로는 개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일부러 다수의 심리를 불편하게 해서 큰 관심을 유발하는 어그로 행위는 물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너무 큰 개념입니다. 이를 개인이 단정하고 공격하는 분위기는 결국 글쓰기를 위축시키고 자연스럽게 신규 유저의 진입을 막게 되고, 이는 저희 운영진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태까지 NBA 매니아에서 강퇴당한, 영구 제명당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쳐낸 게 님들인데, 니들 운영진들인데, 마치 너네는 원래부터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것처럼 글을 쓰는 게 꼴받아. 그냥 여기에다가 솔직하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NBA 매니아 사이트를 운영하기 쉽게 어그로 끄는 새끼들 다 처단하고 똑같은 글 쓰는 새끼들 다 처단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입이 적어서 돈이 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배너를 여러분이 쳐 눌러 주셔야지 우리가 돈을 좀 버는데 그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새끼들 우리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돈 벌려고요 라고 썼으면 저는 기분 안 나빴을 것 같아요. 운영진이 바라는 게 DC fem코화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사이트를 카피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니아가 갈라파고스화돼서 도태될 것입니다. 운영 투표를 통해 엄격히 제한될 겁니다. 선 넘는 공격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걸로 좀 느껴져요, 저는. 여기 볼게요. 선을 넘는 공격이나 비난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DC는 처벌 잘 안 되죠. VPN 존나 쓰니까. 펜코는 실명제 하고 있죠. 이게 이상하게 막 공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면 고소당하죠. 근데 여기 하는 말을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DC나 펜코화가 되겠지만 운영 투표를 통해서 선 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또 제어를 하겠대. 과연 제어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NBA 매니아의 프리톡이라든지 NBA 톡 같은 데 가보세요. 예, 보이시죠? 이제 매니아의 욕설이 허용되네요. 기대되네요. 후후. 사이트 고장났나요? 어쩌고 저쩌고. 이대남 판인데 그냥 개노잼 뭐 등등등. 뭐 이미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본인들이 뭐 철저히 제어하신다니까 뭐 앞으로 보죠. 운영진이 돈 벌려고 작정했네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니아는 아직도 농구 커뮤니티 분야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유저층의 진입을 돕기 위해 기존의 매니아를 아껴주시던 분들이 매니아를 떠날 확률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매우 부담스럽고 큰 규모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최우선 목적이었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하면서 타 사이트들처럼 광고로 사이트를 도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감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 커뮤니티는 시대의 흐름을 계속 거스르면 단기적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현재 신규 세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사실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사이트가 돈을 얼마를 벌고 운영진들이 얼마를 벌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민의식이 존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 그리고 10대, 20대 친구들이 기존의 회원들과 다르게 굉장히 저급하고 저속한 사람들일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버릇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선민의식 되는 게 뭐냐면 그건 지금 매니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새롭게 유입될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NBA 매니아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자신의 인격이 있는 거고 DC 가서 쓰는 자신의 인격이 있는 거고 회사 가서 쓰는 자신의 인격이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 내가 현재 있는 장소,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여기서 숨쉬듯이 계속해서 모든 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기존의 NBA 매니아 회원들은 더 착하고 선하고 우월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저급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매니아 특유의 능구렁이 같이 개같이 사람 돌리는 그런 문화가 정착해 있는 거죠. NBA 매니아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해 있는 곳이에요. 능구렁이 같이 사람 돌리는 같은 문화가.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선하고 착할까요? 욕이 허용된다면 오늘 당장 욕할 사람들이에요. 과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라서 욕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욕 하고 싶지만 강퇴당할까봐 그냥 참는 사람들인 거죠. 신규 세대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매니아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상황과 흡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 약간 자의식이 과잉되신 것 같네. 그냥 뭐 커뮤니티입니다. 뭐 홈지기님이든 뭐 아스카님이든 NBA 매니아는 그냥 커뮤니티예요. 그냥 사이트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친구 없는 사람들 여기 뭐 소통이나 좀 하고 NBA 소식 보고 박스 스코어 확인하고 이러려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뭐 대단하고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막 위대한 곳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을 이겨내야 하듯이 신규 유입이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NBA 매니아가 DC보다 나은 점은 UI밖에 없어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욕설 비속어 허용 다시 생각해주세요. 코비 고인 드립 같은 거 바로 영구 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싶네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군요. 왜냐면 제가 여기 활동하던 게 한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완전
선비 사이트였고, 최근에는 이제 운영진들이 아주 빠듯하게 쳐내진 않고 그 투표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어땠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70%의 사람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을 징계 내리도록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뭐 지금은 조금 더 투표율이 높아야지 징계를 내린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선비 사이트에서 그냥 선비 사이트로 변한 게 오히려 NBA 매니아의 골수 팬들은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선비 사이트로 돌아가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쪽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역으로 오히려 반말 욕설을, 비속어를 허용을 해버린다고 해버리니까 좀 착잡하신 것 같아요.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욕설, 비속어 허용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고, 여기다가 답글로 뭐래 씨발 이래도 된다는 거죠. 헉 씨발 뭐야. 벌써부터 이제 조리돌림 들어가죠. 이건 이제 운영진에 대한 조리돌림이죠. 욕설은 되는데 소통 방식 지적은 안 된다. A가 욕설을 하고 B가 화나니까 욕설하는 수준 하군. 이렇게 쓰면 A는 삭제 안 되고 B는 삭제되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누가 뭐 르브론이 좋다고, 르브론 뭐 잘한다, 20년차 리스펙한다라고 글 썼는데 밑에다가 르브론 누구하고 엉덩이 파티 나 허벌농구 해서 왜 그렇게 쓰십니까? 라고 하면 니네 엄마 코비랑 같이 랑데뷰 막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는 거네요. 근데 어그로 끌지 마세요, 님이 좀 찾아보세요, 이런 글들은 또 제재가 된다는 거고, 뭐 둘 다 안 돼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안 될 거면. 아니 아까 핑거 프린스 취급하지 말라 그러고 어그로꾼 취급하지 말래요. 그건 지적하지 말래 그런 거. 근데 욕설 비속어는 된대. 말이 안 되잖아. 이름도 DC 아웃사이드로 바꾸죠. 이쯤 되면 차단 유저가 댓글 못 다는 업데이트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막 그때쯤에 NBA 매니아가 그때도 이제 운영 원칙 같은 게 좀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맨날 운영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실 뭐 돈도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뭐 수고비 정도만 뭐 받는다 뭐 그런 말 했던 거 얼핏 기억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노고를 거의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읍소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돈을 안 받았는지 되게 조금 받았는지는 조금 의문이고, 안 받았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어그로꾼들 욕설하고 비방하고 싸움하려고 오는 새끼들 때문에 글 수가 훨씬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저 위에 운영 저식이 보면은 운영진 투표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대. 그럼 뭐 갑자기 너네가 몸이 3개 4개가 되는 거야? 여태까지 꽤나 선비스럽게 운영될 때도 운영진들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 돈도 못 받으면서 혹은 되게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면 NBA 매니아에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내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그로 글들이 훨씬 늘어날 건데, 남을 비방 비난하는 글들이 훨씬 늘어날 텐데, 운영진들이 투표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거는 운영진 숫자가 이제 뭐 5배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건데. 운영진이 20년 동안 외쳤던 배려와 존중은 1년 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네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년 만에 없어질 거면 20년 동안 가면 쓴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아까 가장 먼저 들었죠.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이 이 푸사 바로 수영복 입은 백인 글래머 여자로 바꾸고 바로 반말 까고 다니고 막 했던 거 보면은 20년 동안 배려와 존중을 외쳤던 게 오히려 가식적이었던 것 같고, 가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고, 오히려 뒤로는 DC 같은 거 막 네이트 판 같은 거 존나게 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네요. 약간 배신감이죠 이건. 57%로 삭제될 때는 억울하게 삭제되는 일도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90%는 너무 극단적으로 올렸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 지랄이 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NBA 매니아의 되게 역겨운 부분인데, NBA 매니아에는 두 가지 똑같이 역겨운 부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르브론 빠돌이 새끼들, 또 한 가지는 커리 빠돌이 새끼들인데, 제 기억에 커리 빠돌이 새끼들이 먼저 카톡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커리를 깐다든지 르브론을 올려치는 그런 글들이 나오면은 신고 테러를 해요. 그래서 그 글을 내려버려, 지워버려. 이 공산당이야. 솔직히 커리 팬들이면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어린 애들이 더 공산당 같은 거에 많다니까. 1, 20대 애들을 굉장히 뭐 무슨 3, 40대, 50대랑 굉장히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용하는 말, 워딩
이런 것만 다르지 어차피 사람 다 비슷해. 그래서 이 자강두천 이 두 부류가 개신 짓을 계속한 거예요. 한쪽은 르브론 올려치기, 커리 내려치기, 두란트 내려치기, 조던 내려치기. 한쪽은 커리 올려치기, 듀란트, 조던, 르브론 내려치기. 이 지랄을 서로 단톡방 파고 뭐 그 NBA 그 늪겔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여론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작당 모의 해 가지고 57%로 반대표 먹으면은 신고돼서 삭제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짓거리를 을 X같이 떠니까 운영진이 어쩔 수 없이 90%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진들이 이 투표로 이용자들이 투표로 문제되는 글들을 삭제할지 안 할지 그 글을 쓴 사람을 징계할지 안 할지를 정하게 만든 이유가 아까 제가 기억했던 대로 운영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였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10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개 같은 글들이 수십 배가 나올 텐데 운영진이 알아서 잘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대. 뭔 소리냐고. 그러면 이 짓거리는 왜 한 거냐고. 운영진이 관리가 안 됩니다. 이상한 어그로 끌고 나쁜 글 쓰고 이중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을 운영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쳐내고 강퇴하고 삭제하고 징계 주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운영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네가 정말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 너희 기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많이 표시하니까 여러분이 그럼 정하십시오 라면서 투표제를 만들었고, 투표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르브론 커리 팬덤이 개인 짓을 했고, 그래서 90%까지 올리니까 이제는 안 좋은 글들이 올라와도 삭제가 잘 되지 않아서 NBA 매니아가 옛날처럼 십선비스러운 맛이 떨어졌고, 이 와중에 NBA 매니아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과거에 배려와 존중이 너무 흘러 넘치던 선비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는데 운영진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부터 비방, 욕설, 허용이요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지금 이 사이트를 10년, 20년 이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저간 헐뜯고 반말하는 풍조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글을 싸지르는 행태에 질려서 유입된 유저입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리젠율이 높지 않아도 매니아의 건전한 문화를 선호해서 들어온 건데 갑작스런 변화가 당황스럽네요. 이런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워딩이 좀 거칠 뿐 저랑 의견이 똑같아요. 그냥 길게 썼다. 운영진 나댄다. 똑같네 칵퇴. 그러니까 굉장히 DC스럽게 쓴 거. 이것도 사실 운영진을 매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지. 이게 DC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익숙해요. 옛날에 이런 데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워딩이 거칠고 고급진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쓰고 남을 쳐 갈치려고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나대냐. 무슨 씨발 놀이터에 이렇게 룰이 많아. 놀이터에 뭐 심판이 있고 놀이터에 씨발 뭐 예수 붙여있고 막 그런 느낌이야. 저는 이것도 좀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말 비속어 허용이 시대에 따라간다고? 나이 40줄인데 아직 중학생 티를 못 벗었네. 저는 운영진이야말로 서윗 영포티라고 생각해요. 요즘 막 욕설이나 비속어나 반말 같은 거를 패시브로 사용하는 10대, 20대들을 따라가야 하는 게 요즘 추세를, 요즘 시대를 따라가는, 오히려 시대를 놓치지 않는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운영진이 서윗 영포티 같아요. 선비처럼 존댓말 쓰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서윗 영포티가 아니고 놀이터에 경찰, 검사, 판사 지켜보는 중, 그런 느낌이죠, NBA 매니아가. 그러니까 DC처럼 완전 자유분방하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니까 지금 사람들이 화내는 거 아니야. 더 화내는 거지. 위에를 다시 보세요. 아예 DC처럼 하면 몰라. 선을 넘는 공격이나 비난은 운영 투표를 통해 엄격히 제어된다는 점이 타 커뮤니티와 가장 큰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운영진이 이거 다 쳐내지 못해서 힘들어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투표로 갈라내겠습니다라고 바꿨다가 이제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을 쓰게끔 운영 시스템을 바꿀 건데, 그 수많은 글들 중에서 선이 넘는 공격이나 비난은 우리 운영 투표를 통해서 엄격히 제어를 할 것입니다가 뭔 소리냐고. 운영진이 해야 할 일이 하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운영진 10배로 늘릴 거야? DC는 그냥 포기하잖아. 어떤 새끼가 나한테 씨발로만 해도 그냥 포기하잖아. 근데 그걸 포기 안 하겠다잖아. 어떻게 포기 안 할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말은 좋지. 자유롭게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이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DC처럼 막 너무 악의적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 사이트는 DC와 다르게 선이 넘는 공격이나 비난은 운영 투표를 통해 엄격히 제어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어할 거냐고. 열심히 글 썼는데 그냥 생각 없는 비속어나 답글이 달리면 활동하기 싫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신경 써서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알죠. 자기 시간 들여서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꽤 들지만 단 몇 글자로 그런 글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운영진이 스스로 양질의 글이 아닌 다른 가치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막 휘발성 글들이 더 좋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으니 굳이 시간 내서 글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쓰지마 병신아. 이게 지금 운영진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올린 공지에 보란듯이 쓰는 글인 거죠. 저는 뭐 제가 좀 과대 해석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번호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마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진한테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도 그 밑에 쓰지마 이 병신아 누칼렵? 하고 이제 계속 되겠죠. 남이사 병신아 막 지저대네 병신년이 더 지져봐 개새끼 마냥 흥분하지마 이씨 느그 마냥 잘진누 누구 집 개새끼 닮아서 운영진이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글들을 보다 이게 DC잖아요. 지금 DC에는 이제 이게 숨쉬듯이 일어나니까. 근데 DC랑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짝대기 보이시죠?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게 누구 글의 대댓글이다 어떤 댓글의 대댓글이다 이제 이런 거 연결 지어주려고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는 건데, 왜냐면요 NBA 매니아는 존중과 배려를 통한 서로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어서 누군가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 이 글에 대한 댓글, 이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 누구 건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던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이 써지면 이 보이시죠? 벌써 지저분해요 여기. 근데 앞으로는 여기 수십 수백 개도 달릴걸요? 그러니까 이 NBA 매니아의 최대 장점은 사실 이 UI란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보기도 쉽고 뭐 클릭하고 어디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댓글 달고 뭐 보고 이런 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거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쉽게 쓰지 않고, 옛날엔 심지어 댓글 쓸 때도 확인 누르면은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댓글을 쓰셨나요? 그 확인을 해야지 댓글이 달리고 막 이랬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휘발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서 이 사람이 봐도 되겠다 싶은 그런 글을 올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UI가 알맞은 거지, 만약에 진짜 DC처럼 갈 것 같으면 이런 UI가 알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팸코나 MLB 파크 이런 데도 마치 카톡처럼 댓글들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그냥 카톡 주고받듯이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DC는 모든 글들이 마치 그냥 한 줄처럼, 그러니까 게시글을 작성해도 그 제목이 어떤 게시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고 그 자체가 댓글인 것처럼 이렇게 UI를 만들어 놨잖아. NBA 매니아는 이렇게 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UI예요. 10대, 20대를 위해서 반말과 욕설을 허용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니까요. 자,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도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 채널은 18세에서 24세인가? 그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부터 갓 성인이 된 친구들부터 이제 군대 갓 전역하고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또 20대 후반이고, 그 다음이 3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젊은 채널에 속하잖아요. 근데 제 채널에서 이 정도 비속어를 쓰면서 소통을 하나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채널 통틀어서도 약간 음지에 속하죠. 사람들한테 나 흑자일수 구독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유튜브 채널은 아닌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아요, 제 채널에서. 하지만 10대, 20대 친구들 잘 해요, 잘 봐요. 10대, 20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NBA 매니아 운영진이야말로 선민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고 스윗 영포티라서 내가 40대, 50대 어른으로서 우리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어떤 꿈 같은 거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거까지만 읽어보죠. 인구 구조상 젊은 세대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쪽 파일을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비논리. 2030은 반말의 욕설을 허용해줘야 더 좋아할 거라는 오판. 르브론 커리가 은퇴한 뒤가 첫 번째 위기. 커뮤 입장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NB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는 게 이득인데, 막상 그 콘텐츠 생산자들을 모두 쳐내겠다는 자가당착, 극단적인 결정이라면 오만, 협의를 거쳐서 나온 정책이라면 주변에 현명한 인간을 하나도 두지 못한 불행한 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90% 정도 공감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NBA 매니아가 우리나라에서 NBA 인기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진들이 여태까지 힘들게 일한 것도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여론이 뒤집힐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르브론 커리를 좋아하는 NBA 팬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키치가 아무리 잘해도 르브론 커리 정도의 인기가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돈치치나 스가 뭐 이번에 할리버튼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르브론 커리 정도의 인기를 가진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BA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스타를 좀 조명해 본다든지 NBA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자체 제작 같은 걸 해본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NBA 매니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NBA에서 이제 써도 된다고 하는 영상들을 이용해서 뭐 오늘의 탑 5 플레이 뭐 할리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NBA에 빠질 수 있게 콘텐츠 제작을 해야 하는데 아니 그냥 여전히 방구석에서 그냥 딸깍딸깍 키보드질만 하면서 운영 원칙만 바꿔대면서 NBA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다. 사이트가 노후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는 걸 막아보고 싶다는 솔직히 너무 딸깍 날로 먹기 아니냐? 흑자일스만 해도 이번에 그 장애물 달리기에서 열심히 안 뛴 그 선수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나서 흑육대를 개최했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기 존나 귀찮아요. 저도 집에서 딸깍딸깍 하고 라이브 방송 켜고 그냥 욕이나 존나게 하고 이러면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2주 동안 힘들게 대회 준비해서 당일날 땡볕에서 똑같이 뛰어다니면서 달리기 대회 열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기에 관심을 갖고 나도 유산소 운동 해보고 싶다. 흑육대 2회 열면 나도 나가보고 싶다. 다음에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넘버원 NBA 사이트고 20년이 넘고 운영진들도 있고 이러면은 그런 노력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매번 이렇게 운영 원칙을 바꾸는 딸깍질만으로 자꾸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의식이 과잉된 거에 비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려는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거는? 터너와 할리버튼, NBA 밴들 유입 팬들이 즐기려면 요즘 NBA 노잼이라 까고 새롭게 뜨는 선수 나오면 무조건 조던같이 옛날 선수랑 비교해서 내려치고 옛날 선수들이 요즘 느바에 오면 무조건 씹어먹는다고 하고 그냥 느바 유입을 느바 팬들이 막음.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역전됐죠. 이거는 실제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가 같은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마이클 조던이랑 비교되고 코비랑 비교되면서 조던이 지금 뭐 리그에 오면은 평득 50점으로 올릴 거다. 샤킬 오닐 지금 리그에 오면은 요키치 MVP 타지도 못하고 평득 50점, 60점 올릴 거라. 개 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틀딱들아. 이 틀딱들은 진짜 커뮤니티에 하루에 글 쓸 수 있는 거 몇 개로 제한해야 돼. NBA 매니아 분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40대는 하루에 댓글 5개, 글 1개 쓸 수 있고 50대는 글 2주에 하나, 댓글은 일주일에 2개씩 쓸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요, 차라리. 만약에 젊은 층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싶으면은 욕설을 허용할 게 아니고 뭔 요즘 스타 선수들 뭐 스가 잘하더라, 너키치는 아니고 돈치치 잘하더라 쓰기만 하면 근데 옛날 매직 존슨 패스가 요키치를 보면 레리버드를 보는 느낌입니다. 잘 커서 레리버드 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 길을 다 죽여놓으니까 이런 틀딱들을 막으려면 그냥 틀딱들 글 쓸 수 있는 제한을 좀 두라고 아니면 옆에다가 틀딱 배지를 40대 50대 60대 배지를 달든지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아우 쉽네 이러면서 그냥 갈 거 아니야. 그래야지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요즘 선수들 보고 나 요즘에 스가가 너무 좋아요 요키치 너무 잘해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샤키론이라고 마이클 조던한테 비교당해가지고 기죽어서 안 보는 일들이 없을 거 아니야. 뭘 쓸데없이 10대 20대를 위해서 욕설하고 비속어를 자꾸 허용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댓글 한 개당 8만 대장경 훈민정음급이겠다. 하지만 그 댓글이 읽혀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솔직히 NBA가 이 틀딱 추앙이 너무 심해. 저는 이제 축구는 옛날에 보고 요즘에 안 보긴 하는데 축구는 그 정도 아니잖아. 축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웨아나 굴리트나 이런 선수들 왔으면은 지금 홀란드 날라갔다 옛날 선수들 피지컬이 지대로였지 이런 개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점점 스포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는데 뭘 옛날 선수들이 피지컬이 더 쩔겠어. 옛날 선수들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연병을 하고 있는데 체력 훈련도 잘 안 하고. 야 크루이프 봐봐.
그 새끼는 15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고 있어. 씨발 연습하는데 체력이 좋겠냐? 그 시절 선수들 중에서 체력이 좋은 거고 담배를 그렇게 펴도 타고나게 체력 좋은 애들은 그 시절에는 체력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체력이 좋은 축에 속할 수 있었던 거지. 크루이프가 요즘 시대에 와서 이제 담배를 15분마다 펴봐라. 풀타임 뛰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축구는 틀딱들이 막 옛날 빨고 이런 게 좀 덜 해요. 근데 NBA만 오면 이게 다 마이클 조던 때문에 하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마이클 조던이 그래서 문제라고. 마이클 조던이 뭐 농구를 세계화 만들고 뭐 알았어 나도. 그래서 그 씨발 2조 벌었잖아 돈. 그랬으면 됐지 뭘 이렇게 자꾸 빨어. 뭐 광개토 대왕이야 세종대왕이야 뭐야 한국에 있으면서 조던을 왜 이렇게 빠냐고. 조던 그 새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NBA 유입이 적어지고 있다고. 그 새끼가 댐이야. 조던 댐이라고. 물을 다 막아. 물길을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를 않아 위에서. 뭔 얘기만 하면 마이클 조던이 씨발 마이클 조던 역사 없애야 돼. 원피스처럼 해야 돼. 원피스처럼 씨발 그냥 어느 순간 이전의 역사 그 공백의 몇십 년 있지. 80년대까지 냅둬. 90년대 NBA를 공백의 10년으로 해가지고 90년대 NBA 역사를 전부 소멸시켜야 돼. 야, 싹 다 지워. 마이클 조던 기록 다 없애. 레퍼런스 다 없애. 안 그러면 새로 유입 없어. 아니 뭐만 하면 마이클 조던 씨발 거 그냥 동료 패고 바람 피고 씨발 도박하러 다니고 내기 골프나 치고 다니고. 야, 애니메이션만 해도 이런 틀딱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나이 많이 처먹었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10대 20대 지금 20대만 해도 요즘에 진격의 거인 잘 나갔죠. 귀멸의 칼날 잘 나갔죠. 그 다음에 체인소 같은 거 잘 나갔죠. 와, 이번에 진격의 거인 진짜 재밌더라. 그래도 에반게리온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씨발 뭐가 안 돼 미친 새끼야. 에반게리온 오메데또 이거밖에 생각 안 나. 그 정도 아니야. 귀멸의 칼날 재밌었다. 그래도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카우보이 비밥이 아닐까요? 아니야 이 X야. 그때 재밌었지. 지금 보면 존나 느려 터졌어. 씹덕게만 가도 24살인데 틀딱끼들 존나 많다고요. 나이가 많이 처먹었다고 틀딱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NBA 매니아도 나이가 몇 살 처먹었든지 간에 마이클 조던 이런 거 좀 고만 쳐하고. 예를 들어서 금지어를 조던 써야 돼. 금지어를 조던 써야 된다고. 조던이 잘하긴 했지. 르브론은 워킹 좀 그만해라. 가서 얘기해. 르브론한테 가서 얘기해. DM 보내든지. 난 이런 새끼들이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씨발 NBA 토크에다가 자랑스럽게 뭐라고 쓰는 새끼들이 있냐면 아니 르브론을 욕했는데 왜 릅키들이 발광함 크크크크. 나 르브론은 못 보고 릅키들이 보는 데다 썼으니까 그렇지. 네가 르브론한테 DM 보냈는데 씨발 내가 화냈냐? 여기 릅키들이 상주하는 걸 뻔히 알면서 릅키들이 보면 기분 나쁜 글을 네가 올려놓고 릅키들이 왜 발광하냐고 물어본다는 거 네 능지 탓 아닐까? 야? UFC 같은 데 보세요. 효도르가 지금 와서 헤비급 챔피언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발전하니까. 저는 마이클 조던이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신 발언할게요. 마이클 조던 지금 현 시대에 오면은 맥시멈 3번 우승 봅니다. 3핏도 아니고 3번 우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릅갈통이 4번 했는데 조던이 3번이라고? 릅갈통도 만약에 올해 데뷔하죠. 맥시멈 우승 2-3번 봅니다. 이제 그렇게 못해요. 3핏 2번 그렇게 못해. 안 돼. 그렇게 안 놔둬. 제가 예전에 마이클 조던하고 르브론 제임스 비교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릅갈통 는 팀을 옮겨 다니면서 우승을 쉽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릅갈통이 그것 때문에 쉽게 우승을 했다가 명확하게 사실 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릅갈통 말고 다른 슈퍼스타는 이적을 안 해야죠. 릅갈통만 이적하고 다른 슈퍼스타들은 90년대처럼 박혀있는 상태야. 그러면 릅갈통이 쉽게 우승한 게 맞죠. 근데 릅갈통이 이적하고 다닐 동안에 다른 팀들도 슈퍼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어쩌면 90년대가 우승하기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농구를 제일 잘하는 입장에서는. 릅갈통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6년 정도는 가장 농구를 잘했어요. 작게 잡아도. 만약에 90년대처럼 피닉스에는 바클리 있고 뉴욕에는 유잉 있고 샌안토니오에는 로빈슨 있고 LA에는 매직 있고 시카고에는 조던 있고 서로 안 만나 안 뭉쳐. 그럼 서로 맞다이 뜨고 제일 잘 친 새끼가 우승하는 거야. 근데 현대 농구는 슈퍼스타끼리 뭉친단 말이야 지금. 커리도 듀란트랑 뭉쳐. 그리고 씨발 르브론 까는 새끼들
꼴 받는 게 뭔 줄 알아? 옛날에 저기 뭐야 저 브루클린 같은 데에서 슈퍼팀 뭉칠 때라든지 막 이럴 때 있잖아. 슈퍼팀 했던 게 또 뭐 있냐, 뭐 샤키로닐 그 전당포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어. 우승 실패한 슈퍼팀은 슈퍼팀 만든 적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존나 꼴 받아. 그래서 마치 릅갈통이 2011년에 슈퍼팀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게 존나 꼴 받지 않아? 슈퍼팀은 원래 있었어. 릅갈통이 2011년에 마이애미에서 만들기 전에도 반지 원정대가 있었잖아. 그런 거 은근슬쩍 쳐 뺀다니까. LA 클리퍼스에서도 카와이 레너드하고 펄 조지하고 씨발 뭉쳤잖아. 브루클린에서도 하든하고 어빙하고 듀란트 뭉쳤잖아. 씨발 그 새끼들은 우승도 못했어. 심지어 슈퍼팀 결성하고 우승도 못한 새끼들이 수두룩해. 슈퍼스타가 르브론보다 농구 더 잘한다고 불리는 새끼들이 빅3 쳐 만들고 우승 못한 새끼들이 수두룩해. 근데 릅갈통은 어쨌든 슈퍼팀 만들어서 우승을 다 쳐 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릅갈통보다 듀란트가 욕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걔는 작년에 자기를 떨어뜨린 팀한테 이적했잖아. 야 그렇게 했잖아? 르브론 솔직히 우승 진짜 7, 8번 했음. 2010년에 르브론 제임스가 샌안토니오로 이적했다고 생각해봐. 2008년이네. 2007년에 릅갈통이 파이널 갔었지. 2009년이냐 7년이냐 헷갈리네. 아무튼 샌안토니오랑 결승전 해가지고 사떡 당했지. 만약에 그 바로 다음에 샌안토니오로 이적했어봐, 바로 우승하지. 릅갈통이 동부 컴파에서 하워드한테 떨어졌잖아. 올랜도한테. 그게 2009년인가 보다. 만약에 바로 다음에 하워드하고 뭉쳤어봐, 바로 우승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짓거리까지는 안 하잖아. 릅갈통은 적어도 세 판을 짜기는 해. 듀란트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김치처럼 들어가요. 아니 그 메인 요리 병 걸린 애 같아. 약간 막 모든 반찬이 이미 다 차려져 있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자기가 약간 찌개나 어떤 탕같이 아우 뜨거워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주고 아우 탁 놓으면 보글보글 와 맛있겠다. 이 새끼는 씨발 다 차려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목 집중하고 이러면은 탕처럼 들어오는 새끼야. 김치찌개처럼 된장찌개처럼. 릅갈통은 적어도 씨발 처음부터 세팅하긴 했다. 김치 놓고 나물 놓고 젓가락 놓고 처음부터 세팅하기라도 했지. 그리고 듀란트 봐봐. 골스에서 싸워서 나갔지. 피닉스에서도 지금 런각 재고 있지. 오클라호마에서도 런각 잡았지. 만약에 그쪽 계열로 욕먹을 거면 듀란트가 욕을 더 쳐먹어야 돼. 아마 아이버슨하고 요키치하고 효율이 2배 차이쯤 날 거예요. 아이버슨이 그냥 럭키 웨스트브룩이야. 웨스트브룩은 그래도 리바운드하고 어시라도 좀 하지. 아이버슨은 지금 오면은 모든 수비 헌팅을 다 당할 걸 아마 매 턴마다. 아니 아이버슨 야투율이 커리 3점 성공률하고 비슷해요. 그럼 그 당시에도 별로인 선수였냐? 아니죠. 시대가 다르잖아.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그 시대엔 맞았겠지. 그게 농구는 왜 이렇게 선수의 자아탁이 심한 건가요? 아예 몰라서. NBA가 그게 심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NBA 사이트에서 병신 같은 게 뭐냐면 오타니가 뭐 NBA 선수 누구랑 사진을 찍었어. 근데 오타니가 등치가 엄청 큰데 NBA 선수가 너무 크니까 오타니가 작아져. 와 역시 등치는 NBA네요 막 이러면서 막 올리는 애들이 있어. 드록바가 188에 뭐 한 90kg 나가는데 그 NBA 선수 알드리지인가? 걔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꼬맹이로 나와. 아 역시 NBA 선수들 떡대 지리네요 하면서 NBA 선수들 떡대에 자의탁하는 거 보면 존나 병신 같긴 해. 자 그러면 지겨우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릅갈통은 왜 젊은 슈퍼팀을 만들었는가? 최촌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젊은 슈퍼팀을 왜 만들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바클리도 개짜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바클리는 이거 외에도 짜치는 언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피닉스로 옮겼잖아. 본인도 필리에 있다가 피닉스로 옮겼잖아. 나중에 올라주원하고 같이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휴스턴으로 옮겼잖아. 지 새끼도 슈퍼팀 만든 새끼야. 근데 르브론 제임스 극딜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치만 나는 해볼 만큼 해보고 30대에 옮겼는데 저 새끼들은 20대에 뭉쳤는걸. 옮겼으면 옮긴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백형이랑 바람을 폈는데 5분 했으면 세이브이고 15분 했으면 바람 핀 거고 이런 거야? 늦게 뭉쳤든 빨리 뭉쳤든 슈퍼팀 만든 건 맞잖아. 근데 바클리가 뭔 르브론을 욕해. 바클리는 르브론 욕하면 안 돼. 조던은 르브론 욕해도 되죠. 인정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존나 상남자인 척하면서 요즘 NBA는 너무 부들부들혀 막 이랄 하면서 똑같은 짓 했는데 뭐 하나 다른 거 딱 붙여놓고 그치만 나는 탈났는걸 90년대는 탈났는걸 이발 연병을 떨고 있어. 그게 무슨 남자다운 거야. 아무튼 그런데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아 릅갈통 새끼가 그럼 왜 젊을 때 뭉쳤냐. 픽이
똑같이 안 되고 좋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돼요. 왜? 클리블랜드잖아. 이거 조금 그냥 예상인데 이거는 제 내뇌 망상인데 릅갈통이 애초에 LA에 드래프트 됐거나 뉴욕 같은 데 드래프트 됐다면 이적했을 확률이 훨씬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팀들은 좋은 선수들이 좀 오려고 하는 곳이니까. 오려고 하는 곳인지가 중요해. 릅갈통이 자기 커리어 최초에 팀에 남아줬으면 했던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카를로스 부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모를만 해요. 뭐 그냥 쏘쏘였어요. 뭐 그냥 저냥 해요. 예, 나쁘지 않아. 근데 카를로스 부저가 총구석에 있기 싫다고 이적했어. 릅갈통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죠. 그리고 팀에서는 마이클 조던에 준하는 재능을 가진 릅갈통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우승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나서 데려온 들이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 얼굴만 기억나. 근데 그런 와중에 샌안토니오 같은 팀들은 10번대 픽으로 카와이 레너드를 뽑죠. 저기 누구냐, 인디애나는 폴 조지 같은 애들을 20몇 번 픽으로 뽑았죠. 등등 그냥 운영을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닉스 같은 팀들도 스티브 내시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스티브 내시를 키워냈죠. 저기 노비치키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잖아. 댈러스 같은 데에서 그렇게 뽑았잖아. 만약에 클리블랜드도 10번대 픽으로 그 정도 좋은 선수를 뽑았다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마치 스카티 피펜처럼 성장해서 그랬으면 릅갈통이 그렇게 빨리 슈퍼팀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릅갈통이 만약에 샌안토니오에 픽됐으면은 이적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카와이 레너드가 더 욕먹어야지. 그 샌안토니오에서 이적할 이유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카와이 레너드야말로 돈 때문에 이적한 거 아니야. 근데 마이클 조던이 우리나라 NBA 문화를 존나게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이클 조던 냄새가 나는 새끼들은 똑같은 짓을 해도 욕을 덜 처먹어요. 예를 들어서 카와이 레너드도 동부 1위 팀 이적해서 우승했잖아. 근데 오히려 칭송만 봐도 동부 1, 2등 하던 팀이잖아. 저기 누구냐, 토론토. 카와이 레너드가 동부 1, 2등 하던 토론토로 이적해서 우승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릅갈통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 우승할 것 같으니까 토론토로 이적해서 우승했네. 응, 안쳐줌이잖아. 아무런 서사도 없음. 응, 이거잖아. 근데 카와이 레너드가 우승한 거는 존나 빨어. 와, 대박. 토론토를 우승시키다 이지랄하면서. 다르다니까? 왠 줄 알아? 카와이 레너드는 개장수니까. 마이클 조던을 빨아야 하는 새끼들이 똑같이 싫어하는 르브론 제임스를 물먹인 개장수 카와이 레너드한테는 좋은 눈으로 봐주니까. 듀란트도 마찬가지죠. 듀란트는 이제 이후에 역귀짓을 많이 해서 안티가 많아졌지만, 듀란트도 최초에 오클라호마에서 저기 골스로 옮길 때 존나 나약한 무빙이잖아요. 전해에 자기를 떨어뜨린 팀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 그거야말로 진짜 듣도 보도 못했지. 마이클 조던이 디트로이트로 이적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별말 없었어. 골스 나가고 나니까 커리맘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듀란트가 욕을 많이 처먹고, 피닉스에서 막 풀업도 탈락하고 이러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지. 이게 조던 때문이라니까. 다 마이클 조던 냄새가 나는 들은 까방권을 갖고 있고, 마이클 조던하고 척지는 대상들은 욕을 존나 처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레너드 인기 별로 없음. 그런데도 쉴드를 많이 받아. 왜? 마이클 조던 때문에. 버틀러 같은 경우도 보세요. 버틀러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태업하고 경기 안 나가고 감독이랑 싸우고 걔 연병 떨다가 이적하고 마이애미 가가지고 파이널 올려놓으니까 와, 낭만 진다, 어쩐지 생긴 게 조던 닮았어 막 이러고 있어. 르브론 제임스가 똑같은 행동 했어봐라. 아주 그냥 개쓰레기 정신으로 낙인 찍혔지. 마이클 조던이 우리나라 NBA 문화 존나 망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많이 망친 게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해답지가 돼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존재가 없는 채로 매직 존슨이 고트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얘기를 들을 거냐면, 득점력은 뛰어나지만 동료를 살리는 능력이 좀 아쉽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왜냐면 매직 존슨이 정답지니까. 근데 마이클 조던이 정답지니까 릅갈통이 득점력이 부족하다, 클러치 타임에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야. 마이클 조던이 해답지로 보니까 그런 거고, 릅갈통을 만약에 샤키로닐이랑 비교해보죠. 샤키로닐보다 릅갈통이 클러치 타임 지배력이 10배는 높을 거예요. 왜? 샤키로닐은 클러치 타임에 벤치에 앉아있어. 그런 얘기 쏙 뺀다니까? 과거쟁이 새끼들. 샤키로닐은 자유투를 50%도 못 쳐넣으니까 클러치 타임에 벤치에 앉아있다고 거 파작당하니까. 그런 새끼가 무슨 현대농구 오면 평득 50점 60점 올린다 까고 있네. 샤키로닐 막느라 다 반칙 퇴장당할 겁니다만 생각하지 말고, 샤키로닐이 반칙으로 퇴장당할 생각을 좀 해봐. 그 새끼도 반칙 존나 하는데. 이제 마이클 조던의 그림자가 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선수들이 각광을 받고 새로운 스타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릅갈통 커리까지는 조던한테 비교당하면서 내려쳐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 선수 생활도 이제 막바지고. 적어도 지금 잘하는 선수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 앤트맨이나 스가나 할리버튼이나 이런 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 샥 팬들 요키치 내려치기 보기 힘들던데 저는 NBA를 샤키로닐 때문에 본 사람입니다. 2001년 파이널을 TV에서 해줘서 우연히 보다가 NBA를 접한 사람이에요. 제가 물론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샤키로닐보다 요키치가 농구 더 잘합니다. 저는 뭐 감히 단언하는데 00, 01, 02에 샥 대신 요키치 있었어도 우승했습니다. 근데 요키치가 엊그제 몇 년 전에 우승할 때 샥 있었으면 우승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롤판도 초비한테 페이커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고 뭐라고 하잖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다르지. 작년 롤드컵 우승자 누구? 페이커. 재작년 롤드컵 우승자 누구? 페이커. 그 바로 전에는 준우승. 초비는 뭐? 88848.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이지 그거는. 페이커가 현역이잖아. 초비가 어디 뭐 2005년 선수한테 비교당하면서 억가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선수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요키치의 농구력은 그냥 무조건 탑10급입니다. NBA 역대 탑10 플레이어에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농구 실력이에요. 요키치 우승 더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만약에 요키치 팬들한테 내가 묻겠다는 거야. 요키치가 지금 우승 한 번이죠.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인가 그렇지. MVP 3개고 요키치가 만약에 내년에 슈퍼팀 결성해. 그래서 리핏해. 2년쯤 쉬고 기량이 살짝 떨어졌을 때 또 이적해. 전성기인 되게 잘하는 애랑 뭉쳐. 그래서 우승 한 번 더 해. 그래서 4우승을 만들어. 룩갈통처럼. 너네는 그게 싫어? 마이클 조던처럼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요키치 팬이라면 전혀. 무조건 더 강한 팀으로 이적해서 우승을 많이 하고 요키치의 위상이 올라가길 바랄 겁니다. 제가 팬이라면. 왜냐면 우리는 로컬 팬이 아니니까. 우리가 덴버 팬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요키치 팬이지. 내가 릅갈동 팬이지 LA 팬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자꾸 뭐 이적하는 걸 갖다가 배신한다 그딴 소리 좀 그만하고. 팀들이 배신을 훨씬 많이 해요. 훨씬 많이. 선수가 실력 떨어지면 바로 퇴물 취급하고 트레이드 해버리고 바로 어디 낑겨가지고 카드 붙여가지고 팔아버리고 하는 게 팀인데 그런 팀한테 뭘 자꾸 충성을 한다고. 요키치가 뭐 오클이나 뭐 인디애나는 안 되겠지? 뭐 센터 좀 약한데 어딨냐 뭐 그런데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슈퍼팀이 애초에 왜 욕먹는 거임? 뭔가 쉽게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NBA가 많이 문제잖아. 이것도 다 조던 때문이라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NBA처럼 슈퍼팀을 욕하는 스포츠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야. 자 축구 보세요. MSN 조합할 때 메시하고 수아레즈하고 저기 네이마르 뭉쳤을 때 이 들 우승 쉽게 하네라고 욕먹던가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우승 쉽게 하려고 레알 갔네라고 욕먹던가요?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죠. 강한 팀이 생겨서 보고 싶은 팀이 생겨서 축구의 인기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롤을 봅시다. 젠지가 슈퍼팀 자주 꾸렸었고 KT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T1도 슈퍼팀 꾸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테디 데려오고 막 할 때 피넛 테디 막 이렇게 같이 뛸 때 그거 가지고 페이커 보고 이제 슈퍼팀 꾸려서 쉽게 우승하려고 하네 욕하나요? 아니잖아요. NBA만 그래요. 왜? 마이클 조던 때문이라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마이클 조던과 마이클 조던을 잊지 못하는 틀딱들 때문에 NBA만 그 X를 한다고. 다른 스포츠는 좋은 선수들 많이 뭉치면 좋아한다고. 재밌으니까. 인기 많으면 시청률 올라가니까. 만들고 박으면 욕먹어야겠죠. 태클은 절대 아닌데 셀러리 캡 있냐가 그 욕먹는 거이지 않을까요? 셀러리 캡하고 뭔 상관인데? 셀러리 캡이 있으니까 슈퍼팀을 만들기 더 어렵잖아. 더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상 NBA는 슈퍼팀 만들면 이제 손해 아닌가 싶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왜냐면 빅3를 결성하면 나머지 선수들을 거의 뭐 미니멈으로 맞춰야 되니까. 오히려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근데 셀러리 캡이 없는 스포츠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하는 게 다 긁어 모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우승하는 건데 NBA가 슈퍼팀이 오히려 욕을 안 먹어야겠죠. 그런 논리면.